저는 7살에 하와이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민서입니다. 그때 일을 말하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하지만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해변은 평화로웠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바로 저였죠. 파도가 갑자기 사라지고 바닷물이 뒤로 물러나는 걸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 교육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쓰나미였어요.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여전히 웃고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위험을 느끼지 못했죠. 그 순간 저는 소리쳤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7살 한국 아이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정말 쓰나미가 왔습니다. 제가 외친 지 딱 5분 후에요. 만약 그때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어떻게 7살 아이가 그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왜 어른들도 못 본 걸 저만 봤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서예요. 지금은 25살이 됐지만 그때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와이로 가족여행을 갔었죠.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아후 섬의 와이키키 해변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했죠. 완벽한 여행 날씨였어요. 저는 물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만 물에 담그고 조개 껍데기를 주우면서요. 엄마는 파라솔 아래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아빠는 수영을 하고 계셨어요. 평범한 가족 휴가의 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멈췄어요. 아니, 파도 자체가 사라졌죠. 방금까지 제 발목을 간지리던 물결이 순식간에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왜 물이 빠지지? 그런데 물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마치 누군가 거대한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바닷물이 쭉쭉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해변이 점점 넓어졌어요. 평소엔 볼 수 없었던 바닥이 드러났죠.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었고 조개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마치 바다가 갑자기 사막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한국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생존 수영을 배웠었어요. 강릉 해변에서 했던 안전교육 캠프였죠.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닷물이 갑자기 빠지면 쓰나미의 전조라고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민서야, 바다가 이상하게 변하면 무조건 도망가야 해.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요. 절대 호기심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쓰나미였어요. 확신했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어른들은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무도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물이 빠진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신기해하면서요. 조개를 주우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7살짜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위험해요. 쓰나미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봐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쳤어요.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쓰나미예요. 다 도망가요. 위험해요. 제 외침이 해변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반응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긴 했지만 대부분 웃으면서 넘겼어요. 저 애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귀엽네. 이런 반응이었죠. 한 미국인 아저씨는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했어요. 마치 제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정말 위험한데요. 바닷물은 계속 더 멀리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미 평소보다 몇십 미터는 더 바다가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뛰어오셨어요. 민서야, 왜 그래?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엄마는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엄마, 쓰나미예요. 물이 빠졌어요. 위험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도 한국에서 그 교육을 받으셨던 거예요. 엄마가 바다를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해하셨죠. 맞다, 이건 정말 이상해. 엄마는 즉시 아빠를 불렀어요. 여보, 빨리 와요. 위험해요. 아빠도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어오셨죠.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아빠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맞다. 이건 쓰나미 전조야. 우리 가족은 즉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물이 빠진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리쳤어요. 이번엔 한국어로도 외치고 영어로도 외쳤습니다. 쓰나미, 쓰나미 커밍, 덴저러스, 런 어웨이. 제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쓰나미라는 단어는 전 세계 공통어잖아요. 분명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제게 다가와서 오케이, 오케이, 돈 워리라고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저는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때 근처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혹시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요. 엄마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쓰나미 전조 같다고, 물이 이상하게 빠지고 있다고요. 그 가족도 바다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맞아요, 이상해요. 우리도 피해야겠어요. 그 가족도 즉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 가족이 함께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과민 반응 아니야? 이런 눈빛이었죠.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제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지만 그래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미국인 경찰관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뭔가 소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오피서, 오피서. 저는 그 경찰관에게 뛰어갔어요. 쓰나미. 물고 어웨이. 덴저러스. 경찰관은 처음엔 저를 달래려고 했어요. It's okay, little girl. DONT worry. 하지만 엄마가 다가가서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 딸이 쓰나미 전조를 발견했다고, 물이 비정상적으로 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찰관이 바다를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물이 빠진 걸 본 적이 없는데. 경찰관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에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쓰나미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어른이 제 말을 들어주는구나. 이제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관광객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사람들. 분위기 깨네. 좋은 날씨에 무슨 쓰나미야? 과민 반응 심하다.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특히 한 미국인 아저씨는 저희에게 직접 와서 말했어요. Hey, why you are scaring people? This is not tsunami. Just normal tide. 사람들을 무섭게 하지 말라고, 이건 그냥 평범한 썰물이라고 했죠. 그 순간 정말 속상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바닷물은 계속 더 멀리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미 평소 해변선에서 100m는 더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그때 또 다른 한국인 가족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계속 쓰나미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엄마가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가 한국에서 안전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현상이 쓰나미 전조라고 배웠다고요. 지금 상황이 정확히 그와 일치한다고 하셨죠. 그 가족도 바다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우리도 대피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세 번째 한국인 가족이 합류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저희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 믿어주셨지만 현지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어떤 독일인 관광객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는 여기서 매년 휴가를 보내는데 이런 적 없었어.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예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번엔 정말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Please, listen to me. Dangerous. 쓰나미. 제 간절한 외침이 해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무전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본부에서 뭔가 답변이 온 것 같았어요. 경찰관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말요? 일본 근처에서 지진이 있었다고요? 그럼 정말 쓰나미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경찰관이 급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본부에서 비상경보를 발령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쓰나미 경보였습니다.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했어요. 삑, 삑. Everybody evacuate. Move to higher ground. Now. 해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여유롭게 일광욕을 하던 사람들이 급하게 짐을 챙겼어요. 하지만 이미 저희는 대피를 시작한 지 한참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동안 저희 한국인 가족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해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짐을 챙기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외쳤을 때 모두 들어줬다면 더 여유 있게 대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대피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미 질서정연하게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본인 가족은 저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한국 분들이 먼저 알아채셨군요. 역시 한국은 재난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우리나라의 안전 교육이 정말 도움이 됐구나 싶었죠. 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한 미국인 가족은 여전히 해변에 남아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이고, 정말 답답했죠. 저는 그들에게 뛰어가서 손짓발짓을 했어요. 노노. 덴저러스. 컴 위드미.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그 가족의 엄마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이 아이가 아까 쓰나미라고 소리치던 그 아이네요. 당신이 옳았어요. 그제야 그들도 급하게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높은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바다를 내려다봤어요. 와, 정말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바닷물이 평소보다 몇백 미터나 더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하얀 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알 수 있었어요. 파도였어요. 엄청나게 큰 파도가 해안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쓰나미였구나. 제가 맞았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때 제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파도를 보고 경악했어요. 오 마이 갓, 리얼리? 이즈 데 쓰나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까 저를 의심하던 그 미국인 아저씨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헤이, 리틀걸. I'm sorry. You are right. Thank you so much. 그 아저씨가 저에게 사과하면서 고마워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와서 고마워했어요. Thank you, little hero. You saved our life.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제가 정말 사람들을 구했구나 싶었어요. 7살짜리가 이렇게 큰일을 해낼 수 있다니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도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민서야, 정말 잘했어. 우리 딸이 영웅이네. 부모님의 칭찬이 세상에서 가장 기뻤어요. 쓰나미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안가 시설들을 휩쓸고 지나갔죠. 만약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었다면 분명 위험했을 거예요. 파도가 지나간 후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았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구조대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당신이 처음 쓰나미를 발견한 그 아이인가요? 당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와, 구조대원까지 저를 알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죠. 구조 작업이 끝난 후 저희는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죠. 대피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했어요. 아까 해변에서 봤던 사람들이었죠. 모두들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였어요. 독일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처음엔 저희를 의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Little one, I'm really sorry. I should listen to you. You have incredible eyes.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시면서 제가 놀라운 눈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현지 뉴스 기자가 대피소에 나타났어요. 쓰나미 상황을 취재하러 온 거였죠. 그런데 구조대원이 기자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 7살짜리 한국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장 먼저 쓰나미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 아이의 경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었다고요.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인터뷰를 요청했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 수 있었는지, 무섭지 않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물이 갑자기 빠지면 위험하다고 배웠어요. 무서웠지만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자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와, 한국의 안전교육이 이렇게 효과적이라니. 7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빨리 위험을 알아챘다니 놀랍다고 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날 저녁 현지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7살 한국 소녀의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제목이었죠. 호텔 TV에서 제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뉴스를 본 호텔 직원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오, you are the little hero. 모든 직원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반겨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모두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 사람들, 다른 나라 관광객들까지 저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고 사인도 해달라고 했죠. 어떤 하와이 현지 할머니는 저에게 전통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마할로 케이키. You saved our 오하나. 고마워요, 아이야.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요 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고마워한다니요. 그때 호텔 매니저가 나타났어요. 저희 가족을 특별실로 업그레이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 머무는 동안 모든 비용을 호텔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죠. 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오다니요. 오후에는 하와이 주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지사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주지사실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정부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구조대원들까지요. 주지사는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민서, 당신은 하와이의 영웅이에요. 당신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장을 주셨어요. 하와이 주지사 명의의 공식 감사장이었죠. 제 이름이 적힌 상장을 받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무서웠는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지만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교육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한 기자가 특별한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안전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말 중요해요. 모든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해요.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 답변을 듣고 주지사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어린이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겠어요. 민서가 보여준 것처럼 교육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와, 제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가 미국 전국 뉴스에 나온 거예요. CNN에서 특집으로 다뤘죠. 호텔방에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7세 한국 소녀, 하와이 쓰나미 조기 경보로 수백 명 구해라는 제목이었어요. 앵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와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살짜리 한국 소녀가 성인들보다 먼저 쓰나미를 발견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배운 안전 교육 덕분이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요. 뉴스에서는 한국의 안전 교육 시스템을 자세히 소개했어요. 어린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자연재해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죠.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안전 교육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죠. 오늘 사건이 그 효과를 증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BBC, 로이터, AP통신 등 전 세계 언론이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는데 다른 투숙객들이 저를 알아보고 박수를 쳤어요. 정말 부끄러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와서 말했어요. 민서 양,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사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대사님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민서야, 정말 자랑스럽다. 너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 대사님은 제게 특별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국무총리께서 직접 격려 메시지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와, 국무총리님까지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오후에는 미국 적십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특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어린이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죠. 7살의 홍보대사라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쓰나미 피해를 많이 겪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더욱 제 행동에 감동받았나 봐요. 일본 NHK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일본 어린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려달라는 거였죠.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좋은 일이니까요. 인터뷰에서 일본 기자가 물어봤어요. 일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른들 말씀 잘 들으세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빨리 도망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일본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어요. 한국 소녀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죠.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뉴욕타임스에서 제 이야기를 일면에 실었어요. 작은 영웅, 큰 교훈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살 소녀의 외침이 어떻게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안전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자세히 소개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교육 전문가의 코멘트였어요. 이 사건은 조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한국처럼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 교육부에서 한국의 안전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낸 거예요. 한국 교육부와 미국 교육부가 안전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계기를 만든 거죠. 하와이 마지막 날, 정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저를 위한 감사 행사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날 제가 구해준 사람들, 하와이 주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관광객들까지요. 하와이 전통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주지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하셨어요. 민서, 당신은 하와이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구해준 사람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분은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였어요. 민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기가 위험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두 번째는 할아버지였어요. 처음에 당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그 독일인 관광객이었어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예민하다고 말했던 그분이요. 민서,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한국의 안전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을 배워야겠어요. 그분의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고 배우고 싶어 하다니요. 행사 마지막에는 정말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하와이주에서 매년 3월 15일을 민서데이로 정하겠다는 거였어요. 어린이 안전교육의 날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와, 제 이름을 딴 기념일이 생기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와이를 떠나는 날, 공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를 배웅해줬어요. 하와이 전통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알로하 민서라고 외쳤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창문으로 하와이를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휴양지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곳이 됐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에 기자들과 환영 인파가 몰려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어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왜 와 있는 거야?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공항 직원이 저희를 특별 통로로 안내해 줬어요. 그리고 귀빈실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첫 질문이 기억에 남아요. 민서야, 하와이에서 어떤 기분이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안전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집에 도착했을 때도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앞에 화환과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들이었어요. 어린이집 친구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저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한 통의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초등학교 6학년 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민서야, 정말 멋있어. 나도 민서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앞으로 안전교육 시간에 더 열심히 들을게. 그 편지를 읽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안전교육 단원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와, 교과서에 제 이야기가 나온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읽게 되겠구나 생각하니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어린이 안전교육 홍보대사로 저를 임명하겠다는 거였어요. 임명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교육부 장관님, 소방청장님,
그리고 안전 전문가들까지요.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서는 우리 안전교육의 산증인입니다. 이 아이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으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요. 그 후로 정말 바쁜 나날들이 시작됐어요. 전국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안전교육 강연을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와, 민서 언니 진짜 대단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평소에 잘 배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용기를 내는 거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외국인 선생님이 특별히 찾아와서 저에게 인사했어요. 민서, 당신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안전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싶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여전히 가끔 안전교육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어요. 하와이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날 제가 구해준 아기를 안고 있던 그 엄마로부터였어요. 민서에게. 우리 아기가 이제 돌이 됐어요. 걸음마를 시작했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구한 생명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싶어서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한국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육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거예요.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날 하와이 해변에서 제가 외쳤던 그 말처럼요. 위험해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앞으로도 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영웅이 되고 싶어요.